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손에 꼽히는 IT 강국이지만 우주 개발 측면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 강대국들의 개발 각축전 속에서 우주기술 자립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무인 달 탐사 로버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0년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무인 로봇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영하 170도에서 영상 130도로 오가는 달의 진공의 극한 환경을 버티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2020년 달에 보내질 비행 모델이 제작됩니다. 이 로버가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달 직접 탐사 국가가 됩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달 탐사 연구사업 추진단이 무인 달 탐사 로버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우리나라의 로버가 달 표면을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로버가 달로 간다고요. 그렇죠. 로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인으로 이제 스스로 탐사를 하는 자그마한 자동차 비슷한 그런 건데요. 네. 큐리오시티가 지금 화성에 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무게가 한 20kg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실제 자체 무게가 한 13kg 정도 되는 로버고, 거기다가 이제 7kg 정도 되는 걸 단다라고 하니까, 큐리오시티 같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훨씬 더 작은 거지만. 크기가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폭이 한 50cm, 높이는 한 25cm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작네요. 작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7kg 정도 현재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달하고 화성은 좀 환경이 틀리잖아요. 네. 지금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에사에서 탐사하고 있는 건 화성인데 화성에는 대기가 있고 대기가 있다 보니까 이 기온 변화가 달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달은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대기가 그렇죠. 없으니까. 햇빛이 받는 낮에는 기온이 뭐 13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밤에는 또 워낙 추워져가지고 또 영하 170도 가까이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거의 300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험한 환경 속에서 이 로버가 활동을 하려면 이 화성보다 좀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 로버가 그런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네,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기도 해야 되겠고 네. 방사능이 훨씬 더 화성보다는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대기가 막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이제 2주 정도는 낮이 계속되고 2주는 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만 가지고는 밤에 2주를 버티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는 태양전지로 활동을 하지만 밤에는 또 원자력에 힘을 빌려야 돼요. 핵발전을 이용해가지고 또 밤에 움직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굉장히 또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달과 좀 다른 그래서 주로 나사라든가 에사가 이 화성에 집중하는 동안 달 탐사 로봇을 만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달 탐사 로봇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시제품 만들었는데 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정말 2020년까지 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목표가 2020년에 달 탐사인데 그것도 우리가 만든 우리의 발사체 로켓을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네.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게요. 예.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주 개발 측면에서 약세를 보인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 개발은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이번 우리 달 탐사 같은 경우도 거의 조 단위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발사체 같은 경우는 뭐 1조 5천억 원에 돈을 들여서 이제 한국형 로켓을 만들고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달 탐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400억 이미 삭감돼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잘못되거나 또는 예산 낭비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가자 이거죠. 네. 나로 3번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러시아에 돈 주고 나니까 별로 배운 거 많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 로봇 만들었는데 네. 이거 달에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여러 번 실험도 하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가 걸리든 이번에는 꼭 정확하게 로버가 그 달에서 새로운 소식들 많이 전해왔으면 좋겠네요. 지구로부터 약 800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태양이 무려 4개나 되는 다중성 개가 탄생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이 다중성 개는 페르세우스 별자리의 가스 덩어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들의 속도를 계산한 결과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인다며 4개의 항성이 하나의 가족으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는 중력작용으로 튕겨져 따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예측했습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한 개의 항성이 빛을 내고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는 한 개의 태양이 뜨고 집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뜨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2개 있는 별을 쌍성이라고 하죠. 네. 3개 있는 별을 삼중성 이렇게 하는데 이 성운이라는 것, 우주에 가스가 모여있는 성운이라는 곳에서 별이 태어나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하나만 태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2개, 3개 태어나는 게 더 일반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들 보면은 이제 새끼 날 때 보면 쌍둥이라든가 많이 낳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가 모이는데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번 뉴스는 별이 태어난 게 아니라 네. 가스가 성운 속에서 4군데에 지금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4군데에 뭉쳐지니까 4개의 별이 동시에 태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태어난 별이 아니라 태어나기 시작하는 별의 모습을 지금 이제 관측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VLA라고 해서 이제 거대한 이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이거는 지구로부터 한 800광년 떨어져 있는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에 있는 성운 속인데요. 네. 그 성운 속에서 가스가 뭉쳐져가지고 4덩어리를 만들었다 지금. 그것이 이제 4개의 별로 갈 것이고 네. 그중에 최소한 3개는 같이 도는 삼중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태어나는 우리가 이제 계란으로 달걀로 치면 달걀 속에서 막 병아리가 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예, 따끈따끈한. 그런데 예. 언뜻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태양이 2개, 3개, 4개. 네네. 만약에 태양계에서 이런 태양과 같은 행성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네. 2개, 3개, 4개가 된다면 이 태양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일단 목성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후보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별이 되려면 태양 질량이 한 8, 9%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목성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별이 안 된 건데요. 목성처럼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런 커다란 가스 천체가 질량이 태양이 한 8, 9% 이상이 되면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빛을 내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저녁 하늘에 목성이 있어요. 만약 목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질 무렵에 또 다른 해가 뜨는 거예요. 밤이 없겠네요. 아시겠죠? 물론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도 타튠 행성, 네. 그게 달이 뜨고 이런 것도 본 적도 있을 텐데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 있는 것이 더 우주에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가 여러 개 된다는 것은 중력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밤이 짧아지는 영향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지구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낮과 밤이 있고 적당한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만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태양도 한 개고 달도 한 개라서 어찌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태양계 내만 하더라도 화성만 하더라도 달이 2개고 네. 목성만 하더라도 70개, 토성만 해도 한 70개 정도의 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 예. 그다음에 적당한 달 하나 가지고 이런 데가 정말 없죠. 아,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난 2월 11일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 지금은 퇴역한 우주 왕복선의 앞부분을 잘라놓은 듯한 모양의 비행체가 발사됐습니다. 재사용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유럽 우주국의 실험용 우주선, 이른바 우주택시로 불리는 IXV입니다. 이번 비행은 IXV의 첫 비행으로 발사 후 로켓에서 분리된 후 100분간에 걸쳐 지구 반바퀴를 비행한 뒤
예정대로 태평양에 무사히 안착했는데요. IXV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우주 기술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영상 보고 왔는데 네네. 교수님, 보기에는 일단 다른 우주선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IXV, 이게 예. 어떤 우주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 퇴역을 하면서 이제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왕복선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 모양은 우주 왕복선의 그 중간 딱 잘라버린 앞부분만 같은 이런 우주선인데요. 날개도 없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 지상과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위성들 궤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우주 택시죠, 일종의. 오. 그래서 지금 이 나온 거는 실험용 모듈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거고 한 2톤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제 베가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3단 로켓을 타고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고도 한 340k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자체적으로 쭉 궤도 타고 도는 거죠.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바퀴 정도 돌고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연학화 형식으로. 활강이라고 하죠. 네. 쭉 떨어지면서 당연히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상당히 20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확 불타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제 쭉 불이 꺼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이 안 붙고 그 정도의 고도가 되면 저 이제 쭉 활강 비행기가 내리듯이 이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 와가지고 낙하산을 타고서 이제 쭉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럼 2000도 정도 막 그렇게 불이 붙고 하면 사람은 못 태우는 거네요? 사람 태우죠. 지금 나중에 태울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그만큼 이 우주 왕복선 옛날에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랬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만큼 방열 장치, 열이 안으로 전달이 안 되게끔 그만큼 방열 장치를 많이 해가지고 뭐 예전에 달나라 갔다 왔던 아폴로 우주선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당연히 들어올 때는 그만큼 높은 온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석 같은 거 만들어질 때 유성이 탈 때가 저런 온도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한 1000몇백 도 되는 건 다 녹아버리고 그거보다 녹는점이 높은 철 같은 것만 남는 그런 것이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보다 좀 그 정도 되는 온도가 녹는 점이 한 2000도 이상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네. 잘못했다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기존에 이 우주 정거장 같은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에 앞부분이고 네. 뭐 로켓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IXV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억 원 정도. 우리가 맨날 조 단위 얘기하고 뭐 수천억 원 얘기하다 보니까 네. 1,900억 원 정도는 아주 커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 지금 IXV에 투자한 비용이 한 1,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주로 오고 가는 택시, 정말 상상 속에서만 펼쳐지는 일이었는데요. 앞으로 뭐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주로 자유롭게 오고 가는 날이 오겠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무척 설레는 일임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드디어 서울 지나고도 벌써 보름 가까이 되고 있네요. 네. 3월 5일이 그 유명한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가장 마음속에 풍성한 달이 뜨는 추석 한가위 보름달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소원을 비는 달이 정월 대보름달이죠. 네. 3월 5일 날 밤 보름날인데요. 이날 달이 뜨고 나서 12시가 넘어서 한 3시 5분쯤 됐을 때 가장 둥글어집니다. 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뜨는 달이 보름달이고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달이 가장 둥그렇게 될 때를 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망이 되는 시간은 새벽 3시 5분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3월 5일 날 뜨는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새벽으로 가면서요. 그 달 보고 소원을 빌으면 좋은데 이번 보름달은 올해 볼 수 있는 12개의 보름달 중에서 사실 가장 작은 보름달입니다. 작다는 건 그만큼 뭐냐면 멀리 있다는 거죠. 네. 예,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타원을 돌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웠다 멀었다 합니다. 그중에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작아 보이고 가까워 있을 때는 좀 커 보입니다. 지름이 한 10%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40만 킬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보름달이 이번 정월 대보름이고요. 네. 반대로 올해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은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에요. 올해 추석이 이제 9월 28일경인데요. 그날 밤에 가장 큰 둥그런 이제 그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풍성할 것 같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월 대보름달이 크기가 작다고 해서 이 마음마저 작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달은 뜨거나 질 때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지표면과 가까이 있을 때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달이 뜨거나 질 때 커 보이는 건 착시 현상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지평선이 머리 위보다 먼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같은 크기인데 멀게 느껴지는 지평선 끝에 똑같은 크기의 달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커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믿기는 어렵겠지만 이 폰조 착시라는 거거든요. 네. 달이 떠오를 때 크게 느낄 때 머리 그냥 멀리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서서 가랑이 사이로 이제 바라보면 머리 위가 돼요. 네. 달 작게 보입니다. 오. 착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달이 크게 보이는 게 내 눈에 착시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달이 뜨거나 질 때 커 보일 때 뒤돌아서 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이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는 보통 많이 커 보일 때는 4배 이상 커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착시에 의한 것이 훨씬 커 보이는데 왜냐면 지름이 한 10% 커졌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달 뜰 때 올해 정월 대보름은 작을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산등성에 뜨더라도 한번 소원 비시기 바라는데요. 아무튼 올 정월 대보름에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간은 새벽 3시 5분이지만요. 달이 뜨는 시간은 3월 5일 날 저녁이니까 뜰 때가 가장 커 보입니다. 네. 달 뜨는 거 보시면서 소원 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름다운 밤하늘과 또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거겠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